네,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양시장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상황실 뉴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알아볼 상황실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만나보시죠. 태조 이방원입니다. 돌고 돌아 원전이라고 했는데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증권시장에도 줄임말? 신조 같은 게 있잖아요. 한 2년 전만 해도 BBIG가 그렇게 인기더니 지금은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요. 그 태조 이방원이랑 키워드 안에도 에너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별로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에너지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수방원? 수방관? 아, 그래요? 네. 수력, 수소, 방산, 관이음새 수방관도 있고. 네.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빅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미국 관련된 기업들이고 좀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장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줄임말의 가장 핵심은 결국 에너지예요. 천연가스 조금 머뭇거리긴 했지만 계속 고점 경신하고 있고, 이제 유가도 물론 이제 이틀 오른 거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유가도 이틀 동안 오른 게 거의 한 6, 7% 정도 올라왔어요. 80달러 후반대에서 95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 수급 불안감은 겨울로 갈수록 더 좀 극심화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동해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스전을 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죠. 이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습니다만은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을 각 국가가 스스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 혹은 원전 이런 쪽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금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하루는 조선이 쭉 올랐다가 하루는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이 올랐다가 하루는 원전이 올랐다가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원전주들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전 대장을 꼽으라고 하면은 거의 열의 여덟은 이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전 르네상스를 선도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청자분이 아까 채팅방에 원전주는 그냥 10년 뒤에 정말 자식에게 물려줘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되게 모르는 법이에요. 10년 뒤에 또 갑자기 탈원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내가 원전주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고 독일 얘기도 나왔는데 막상 일본 사람들이 도쿄 시내 한복판에 원전 짓는다 그러면 누가 짓는다고 허락하겠습니까? 네.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필요한 거 알고 있고 원전 지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서울 한복판에 짓는다 그러면 서울 시민 1000만 명이 가만히 있을까요? 싫어하죠. 싫어하죠. 무슨 얘기냐면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또 지역을 선정을 해도 짓는데 최소 4, 5년 이상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 관련해서 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국가들이 원전을 짓겠다. 예전보다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대형 원자로가 아니라 소형 SMR 쪽으로 해서 짓겠다라고 하지만 그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시대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나중에 바뀌더라도 지금 일단 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삼성물산 얘기해드렸죠.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의 태양광 발전소 역대급 거의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을 짓고 있는데 지을 거라고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2년이면 뚝딱뚝딱 지어버려요. 그럼 2년 사이에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짓고 있다라면
변화가 된다고 해서 그걸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원전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재무구조 그렇죠. 엉망이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개선되면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졌고, 또 예전에 원전만 봤다라면 지금은 풍력이라든지 특히 해상 풍력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았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원전, 담수화 이런 건 이제 기존 사업부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죠. 아직 원전 관련해서는 수익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 방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 원전주들의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태조 이방원에서 갑자기 뭐 이방원이 될 수도 있고 뭐가 하나 빠질 수도 있긴 네. 해요. 이게 다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관심은 이쪽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좀 많은 투자자분들의 골칫거리였던 두산 혹은 한화 이런 종목들이 최근 에너지로 인해 올랐는데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저 버리고 싶어야 하는 분들에게 버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나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유 지금까지 버텼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죠. 계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까? 뭐 굳이 이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글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작년 최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았다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권역에 들어와 있거나 약간의 손실 정도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매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좀 상승 탄력이 좀 조금만 더 붙는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작년에 고점대가 25,000원대였기 때문에 25,000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 아직은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버티느라 힘들었다라는 의견 주셨던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만 더 들고 가 보세요. 단기 목표 주가 25,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원전의 힘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 투둥이가 온다. 이 트와이스 귀염둥이여서 투둥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투둥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 앨범 선주문이 100만 장 돌파했고요. 또 9월에는 JYP 엔터의 신인 걸그룹이자 엔믹스의 컴백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강자였던 트와이스가 컴백을 하고 네. 또 요즘 밀고 있는 있지가 한번 컴백하고 갔고 이번에 또 엔믹스가 온다고 하니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강한 흐름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유창희 대표님이 다른 업종은 별로 관심을 안 보이시다가 네. 엔터 이야기만 하면 한방 웃음을 했던 기억이 네. 나는데. 멘토주들 항상 좋아하죠. 네. 뭐 걸그룹 좋아한다는 게 뭐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좋아하는 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몇 번 이 자리에 와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오플링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잡히는 거거든요. 뭐 3월 달에 우리가 거리두기 해제가 됐지만, 아니 5월 달쯤에 거리두기 해제가 됐지만 그때 또 딱딱 수익이 안 나거든요. 뭔가를 준비를 하고 하는 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혹은 활동을 이제 다시 재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죠. 뭐 트와이스 앨범 선주문이 100만 장, 요즘 100만 장 이렇게 돌파된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엔믹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는 앨범 판매는 좋았어요. 네. 앨범 판매, 음원 차트 순위도 좋았는데 희한하게 조금 인기를 좀 못 끌은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뭐 전 충분히 지금 뭐 2차 앨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국내 공연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죠. 해외 공연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내도 진행하고 있고, 특히 JYP는 일본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맞아요. 최근에 오늘이죠. 여행 제안을 검사.
PCR 검사도 그렇고 지금 2만 명 정도 수준으로 줄여놓은 곳을 5만 명, 뭐 계속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안정적인 성장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거기다가 음반 판매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엔터사들은 뭐 다른 거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본연의 사업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YG, SM, JYP를 비교해 봤을 때 워낙 에스파 인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네. 좀 SM의 실적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블랙핑크의 경우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으니까 블랙핑크로 인해 YG 엔터의 실적이 더 탄탄하지 않을까 했는데 열어보니 JYP 엔터의 영업이익률이 SM과 YG보다도 2배나 높다고 네. 들었어요. 그들만의 뭔가 좀 강한 특장점, 영업이익률을 잘 다룬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YP는 별다른 사업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요. 음악 사업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 보면 옛날에 보면 뭐 루이비통하고 또 사업을 연계하겠다. 뭐 또 그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하락하니까 그때 나온 뉴스가 루이비통의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온 적도 있었고. SM은 사업을 진짜 많이 펼쳤죠. 뭐 예를 들어서 제작하는 SM CNC 뭐 이런 것도 설립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골프 사업이라든지 부동산 사업, SM이 부동산 사업에 엄청 집중을 했었고 그것을 또 따라한 게 YG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플랫폼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뭐 영상도 송출하고 음원도 판매하고 막 그랬었죠. 시장이 좋고 돈이 넘쳐날 때는 이런 사업들 여러 사업을 확장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음악 하나만 가기보다는 다른 것들도 같이 이어가서 매출처를 다변화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게 사업이 잘 정착이 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정착을 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엔 비용 리스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또 손실 나게 되면은 적자를 메꿔야 되죠. 수익이 잘 나는 곳에서. 근데 YG 엔터테인먼트는 딱히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게 좀 적습니다. 그냥 음반이라든지 이런 공연 쪽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 구조가 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용 통제도 쉬워요. 나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또 요즘처럼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또 안정적인 매출하고 이익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기업에는 매력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정말 그 엔터사의 찐 본업인 음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게 오히려 JYP 엔터 영업이익률을 남들보다 늘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엔터를 봤을 때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지금 엔터주 이야기하니까 뭐 블핑이 낫다, 트와이스가 낫다, 나는 요즘 있지, 나 뉴진스다 말들이 많은데 어느 때보다 지금 걸그룹 그 3세대, 4세대의 대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과연 엔터주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오늘의 JYP 엔터를 탑픽으로 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 한 번도 탑픽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아실 거예요. 맨날 물어보실 때마다 맞아요. 저는 뭐 JYP 사고 싶다. JYP가 좋다라고 뭐 여름이 됐든 연초가 됐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팬덤인가 봐요. 아니 팬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뭐랄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고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만 1,000원, 6만 2천원인데 한 6만 5천원, 6만 6천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 7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나의 탑픽은 변하지 않는다. JYP 엔터 그대로 가겠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 나왔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조정시 살했는데 라고 제가 한번 한 줄평 붙여봤어요. 그 하락장에도 오른 주식은 있잖아요. 8월로만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 성적표 조선주들이 굉장히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유럽발로 좀 많이 늘어나서라는 말이 있던데요. 뭐 아직까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과를 좀 높게 부른다고 그런 네. 이야기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 성과가 20개월째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과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싸게
가격을 부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게 불러도 지금 배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에너지 불안감이 앞에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당장 끝나지 않아요. 그 러우 전쟁이 만약에 오늘 끝났다고 하더라 해서 모든 나라가 러시아산 석유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또 유럽이 러시아산 그 가스를 받아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규제를 그냥 끝낼 것 같으면은 뭐 전쟁 뭐 맨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게 해결 안 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유럽은 다른 나라에서 기름하고 가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얘기는 배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와 관련된 수주가 이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그 러우 전쟁 처음 발생했을 때 조선주들이 반짝 올랐어요. 수주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때 나온 얘기들이 근데 진짜 수주가 나오지 않는 누가 아냐. 뭐 맞아요. 전쟁이 조기에 끝나고 규제 조금 완화시켜주면 러시아로 다시 회귀할 텐데. 그리고 러시아가 돈 안 주면 어떡하냐. 그쵸.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리고 배 만드는데 아무리 빨라도 2, 3년 걸리는데 2, 3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고 누가 함부로 배를 주문을 막 하겠느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야 일단 배 주문하고 보자. 나중에 위약금 내서 취소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수주도 잘하고 있어요. 3개월째 세계 수주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1위 유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벌크선이라든지 좀 가격이 저렴한 배들은 다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고부가가치 선박을 위주로 우리나라 받아오는 거고, 도크가 꽉 차서 안 받아오는 거지 더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오는 것이다, 못 받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 7월 달 6, 7, 8 상승을 좀 조선주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미포조선도요 3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또 최근에 조선주의 뉴스를 제가 막 찾아보다 보니 실제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뭐 1개, 2개에 그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왜냐, 후판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은 그 보릿고개 그 잔재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저가 수주 그것 때문에 돈을 다 온전히 끌어당기지 못해서 내년으로 늦춰야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그럼 내년에는 확실히 흑자 전환이 또 이루어지는 건지. 내년에 이루어지겠죠? 올해 뭐 워낙에 빠르면 3분기, 4분기. 네, 원래 빠르면 3분기, 4분기였는데 네. 후판 가격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뭐 흑자 전환에는 실패할 것 같은데, 이미 연초부터 말씀드렸어요. 4분기나 될까 말까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린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건 없고, 오히려 최근에 후판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적 개선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적자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국가로서는 안 좋은 얘기지만 워낙 약세가 또 조선사들한테 또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적자 감소될 가능성이 높고, 뭐 4분기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제가 현대미포조선이 오늘 뭐 뚜렷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최근에 조선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현 씨 참으세요. 조정시 매수하세요. 조정시 매수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5% 빠진 게 이게 혹시 조정일까,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일까 궁금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고 싶다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좀 조정받아서 더 샀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조선주들 오늘장 같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차익 실현 매도 물량 때문에 4, 5% 정도 빠질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좀 더 홀딩 하시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식 매수 나쁘지 않다. 뭐 저는 이미 한 5월, 6월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그때 안 사시고. 아유, 원래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네. 이제 만약에 현대미포조선 한 목표가 한 12만 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짧죠. 지금 11만 원인데 12만 원, 10,000원 수익 내자고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기 좀 부담되신다라면 다른 대안 종목군들, 저는 삼성중공업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요? 네, 삼성중공업 별로 오른 것도 없고요. 이제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도 보면 외국인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연일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저께 보면 100만 주 이상씩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은 바닥에 있다라는 거 본다라면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목표가 한 7,000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차트 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단기 목표 주가는 7,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오늘 조선주도 아직까지 추세 상승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조정 시 고민하지 말고 매수. 그런데 좀 일찍 매수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 당시에 매수를 했다면 수익률이 확실히 차이가 났을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시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